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라는 책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자신감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을 추진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자신감 있게 하느냐 아니면 두려움에 불안감에 떨면서 일을 진행하느냐 그 일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그런 성패가 갈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런 역할을 좌우하는 그런 자신감 그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10가지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요.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이고 그런 행복의 열쇠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의 자신감도 상승시켜주고 자존감도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한 것들이 또 행복을 좌우하게 되는 가장 큰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완벽하려고 애쓰는 것은 결승점이 없는 경주와 같다. 경주에는 끝이 없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다다른 순간 저 앞에 또 다른 목표 지점이 보일 것이다. 완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신기루다. 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100%라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99%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벽한 건 없어요. 사람은 더구나 완벽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내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또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고 자기 자신을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끝없이 계속 달려야 하는 거예요. 결승점이 여기까지 딱 도달하면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또 목표를 달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목표들이 성공을 이루어 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커다란 성공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계속 달리기만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친다는 거죠. 끝도 없이 계속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벽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 너무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타인한테 인정받고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완벽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좋아하는 일을 하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빛이 나고 그리고 또 존재의 의미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내면에 자신의 재능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목표가 있어야 그런 방향을 잡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야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목표점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뭐 좀 돌아갈 수도 있고 뭐 가파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뭐 울퉁불퉁한 그런 비포장 도로를 갈 수도 있지만 그 목표 지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열심히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작은 성취를 맛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자신감도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베풀어라.
과학자들은 타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베풀 때 느끼는 행복이 새 옷과 새 신발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보다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새로운 걸 얻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럴 때는 되게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순간이고 거기서 이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베풀면 그 행복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내 자신감도 상승하게 되는, 내 자존감이 상승하는, 결과적으로 내 자존감이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6번째, 칭찬을 늘리고 비판을 줄여라.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은 자존감을 높여주지만 비판은 자존감을 손상시킨다. 훌륭한 사람은 늘 남을 칭찬한다. 자아에 대한 만족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남을 헐뜯고 깎아내린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당신 자신의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배려하고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칭찬하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하는 거지만 그게 결국에는 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받들라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받들고 존중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받들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에 대한 칭찬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도 하는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거죠. 7번째는 상처와 감정을 가급적 빨리 표현하라. 상처 입은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면 그것은 화와 분노로 쌓인다. 내 안에서 그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오래 머물잖아요. 그 안 좋은 감정을 표출을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분노를 만들어내고 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몸의 건강에도 안 좋지만 내 자신에게 특히 안 좋다는 거예요. 내 정신적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인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약속을 했는데 그 장소에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정말 열받잖아요. 정말 열심히 기다리다가 막 투덜거리다가 뭐 사고 났나 걱정하고 별별 상상을 다 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막 내가 안 좋은 감정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있는 그대로 감정에 덧붙여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내 생일을 잊어서 정말 속상했어. 내가 속상했던 그런 생각을,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표현하라는 거죠. 상처 입은 감정을 바로 가급적 빨리 표현하라고 해서 내가 있는 대로 화난 감정을 다 안 좋은 말로, 부정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안 좋은 말로 퍼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안 좋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되 상대방의 감정도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당신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서 기분이 상했어. 내 감정 상태에 그런 뭐 때문에 내 기분이 상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라는 거죠. 막 화내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 그렇다면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내가 막 바로 얘기를 하고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혼자 있는 공간에서 크게 내 감정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속에 쌓아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것 때문에 나 너무 속상하고 화난다.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해소가 되잖아요. 내 감정에 그런 화난 감정이 해소가 되잖아요. 서운한 감정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급적 빨리 표현해주고 내 안에 머물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안 좋은 감정을. 그리고 8번째,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라.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점을 발견하려는 노력.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내 감정이나 그리고 일을 진행하고 그런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좋은 점은 뭐지?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직장에서든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일이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상황적으로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상황에서 좋은 점이 뭐지?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일이 이렇게 됐냐? 화나고 불만을 얘기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좋은 점이 뭐지?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한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줄이 너무 긴 거야. 자기는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서 미적미적 거리면서 시간을 질질질질 막 끄는 거예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럼 막 조급해지고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먹을 걸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 풍족하게 다양한 물건을 먹을 거를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도, 계산할 능력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화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표현을 사용해라. 나는 뭐뭐 할 수 있어. 뭐뭐 할 거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습관화들임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나 그런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자꾸 해줌으로 인해서 내 자신감이 상승하고 자존감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세로토닌 증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고 신체 접촉을 하고 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왜냐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그런 행복감을 맛볼 수 있을 때, 행복한 감정이나 그런 것을 느낄 때 나오는 것이 세로토닌인데, 음식을 섭취하는 그 음식에서도 그 세로토닌을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음식물로. 그게 뭐냐면요. 고수풀, 미나리과에 속하는 그런 고수 아시죠? 고수풀, 바나나, 딸,
달걀, 칠면조, 대추야자, 배, 아보카도, 진한 다크 초콜릿 이런 것들이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비타민 B와 비타민 B6도 세로토닌을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신체 접촉이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운 가족과 그런 신체 접촉을 하잖아요. 그리고 친한 사람과 친구와 이렇게 손잡고 그런 신체 접촉 그런 것들이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씩 노력하고 습관화를 들이고 한다면 내 삶이 훨씬 더 조금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고 내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존감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낮으면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초조함 때문에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상승시켜 주는데 노력을 하시는 것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자신감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